2024년 10월 어느 월요일 오후 서울 강서구의 한 건설자재 유통회사 사무실. 박진수 사장은 책상 앞에서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3억 원의 어음이 부도 처리되면서 회사는 심각한 자금난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2억을 마련하지 못하면 진수는 이마에 흐르는 식은땀을 닦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내 한미숙이었습니다. 여보, 민준이 학원비가 또 밀렸대요. 이번 달에는 꼭 보내줘야 해요. 지금 그럴 여유가 어디 있어. 회사가 망하기 직전이라고. 그럼 생명보험이라도 좀 더 들어요. 만약을 대비해서. 진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난달에도 미숙은 생명보험을 15억 원으로 증액하자고 조르더니 이제는 더 늘리자는 겁니까? 갑자기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숨이 막히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진수는 책상 서랍에서 당뇨병 약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 약통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사장님. 비서가 달려왔을 때 박진수는 이미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119가 도착하는데 12분이 걸렸습니다. 구급대원들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며 가까운 종합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오후 3시 47분 응급실. 당직 48시간째를 맞은 강민호 의사가 박진수를 진찰했습니다. 심전도는 평평한 선을 그었고 동공은 빛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사망시각 오후 3시 47분. 강 의사는 피곤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그는 표준 절차대로 심음 청진과 동공 반사를 확인했지만 48시간 연속 근무로 인한 극심한 피로 때문에 정밀한 재확인은 생략했습니다. 한미숙이 응급실에 도착한 것은 30분 후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시신 앞에서 몇 초간 멈췄다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 사망진단서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지금 바로 발급 가능합니다. 그럼 빨리 부탁드려요. 화장은 내일 하고 싶어요. 강민호 의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일요? 보통 3일장을 치르시는데 남편이 생전에 간소하게 치르길 원했어요. 빨리 편히 보내드리고 싶어요. 의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유족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오전 서울 시내의 한 장례식장. 박서연은 밤새 기차를 타고 부산에서 올라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은 것은 사망 6시간 후였습니다. 계모가 일부러 늦게 연락한 거야. 서연은 분노를 사기며 장례식장 문을 열었습니다. 빈소에는 아버지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앞에서 한미숙과 박민준이 조문객을 맡고 있었습니다. 왔어요? 미숙의 목소리는 건조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된 거예요? 심장마비래요. 갑자기 쓰러지셨대요. 서연은 영안실로 향했습니다. 5년간 응급실에서 근무한 간호사로서 그녀는 수많은 사망자를 봐왔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보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피부색이 너무 생생한데? 일반적으로 사망 후 24시간이 지나면 시반과 시강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피부는 창백하긴 해도 살아있는 사람처럼 탄력이 있어 보였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아버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차갑긴 했지만, 서연 씨, 뭐 하는 거예요?
미숙이 영안실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상태를 확인하는 거예요. 의사가 이미 사망 선고했어요. 그만하고 나가요. 오후 2시에 화장이에요. 오늘요? 빨라도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아버지 유언이에요. 간소하게 치르라고. 서연이 반박하려는 순간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아! 아버지의 절친이자 사업 파트너인 이광수 아저씨였습니다. 그는 서연을 복도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아저씨, 뭔가 이상해요. 아버지 상태가. 나도 그래. 그래서 할 말이 있어. 광수는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진수 형이 한 달 전에 생명보험을 15억으로 증액했어. 그 여자가 졸라서. 15억이요? 그것뿐이 아니야. 민준이 그 녀석이 사채에 8천만 원 빚이 있대. 내가 업계 사람한테 들었어. 서연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사망 상황, 비정상적으로 빠른 화장 일정, 거액의 생명보험, 의붓동생의 빚. 아저씨, 나 잠깐 나갔다 올게요. 서연은 택시를 타고 아버지가 다니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 동료들의 도움으로 아버지의 의료 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당뇨병 약, 인슐린 처방이 2주 전부터 늘었네. 기록을 자세히 보니 더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혈당 관리가 잘 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인슐린 투여량이 2배로 증가했습니다. 처방한 의사는 가정의학과 의사였습니다. 이건 과다 투여잖아. 저혈당 쇼크가 올 수도 있는 용량인데. 서연은 즉시 경찰에 전화했습니다. 광역수사대 보험사기 전담반의 정수진 형사는 서연의 신고를 받고 즉시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8년간 수많은 보험 사기 사건을 다뤄온 베테랑이었습니다. 한미숙, 박민준. 정 형사는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했습니다. 있네. 5년 전 한미숙은 전 남편의 사망보험금 사기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남편은 의문의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미숙은 10억 원의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증거 부족으로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전형적인 블랙 위도우 패턴이군. 정 형사는 영장을 신청하고 한미숙의 휴대폰 기록과 통장 거래 내역을 압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미숙은 사망 3주 전부터 민준과 암호화된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복호화한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엄마, 인슐린 양 이 정도면 될까? 조금씩 늘려. 급격하게 하면 의심받아. 보험금 들어오면 내 빚부터 갚는 거지. 당연하지. 우리 둘만의 비밀이야. 정 형사는 즉시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1시 30분, 화장까지 30분 남은 시점이었습니다. 한편 서연은 강민호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제 아버지 사망 진단서를 다시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강 의사는 피곤한 얼굴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이미 사망 확인했습니다. 선생님, 저도 간호사예요. 응급실에서 5년 근무했죠. 혹시 당직 시간이 얼마나 되셨어요? 그게 48시간째였습니다. 뇌사 판정 프로토콜은 다 거치셨어요? 무호흡 검사는요? 뇌간 반사 검사는요? 강 의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기본적인 심음 청진과 동공 반사만. 제 아버지는 당뇨병 환자예요.
만약 저혈당 쇼크로 인한 혼수 상태였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건 강 의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의사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지금 당장 장례식장으로 가야 해요. 30분 후면 제 아버지가 화장되거든요. 오후 1시 50분 장례식장 화장장 대기실. 25년 경력의 베테랑 장례 지도사 최병철은 관을 최종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경험으로 그는 수천 명의 고인을 화장장으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왠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유족이 너무 서두르시는데. 병철은 중얼거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족들은 마지막 순간을 최대한 늦추려 합니다. 하지만 이번 유족은 정반대였습니다. 빨리 끝내자고 재촉했습니다. 병철은 직업적 양심에 따라 관 안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관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쉬익. 미세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무슨... 병철은 황급히 고인의 입에 귀를 가까이 댔습니다. 분명히 희미하지만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즉시 손목의 맥박을 짚었습니다. 1분에 30회. 약하지만 분명한 맥박이 뛰고 있었습니다. 살아있어. 이 사람 살아있다고. 병철의 외침에 장례식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직원들이 달려왔고 119에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한미숙과 민주는 창백한 얼굴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안 돼. 안 돼. 민준이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정수진 형사와 박서연 그리고 강민호 의사가 장례식장에 도착했습니다. 한미숙, 박민준, 당신들을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구급대원들이 박진수에게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정맥주사로 포도당 용액이 투여되자 진수의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강민호 의사가 혈당 측정기로 확인했습니다. 혈당 28. 심각한 저혈당 쇼크 상태입니다. 포도당 투여를 계속하세요. 서연은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빠, 제 목소리 들려요? 서연이에요. 아빠. 10분이 지났습니다. 진수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15분이 지났습니다. 진수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서연. 아빠.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장례 지도사 최병철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25년 만에 처음 보는 일이군. 경찰서 조사실. 한미숙은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한 건 아니었어요. 미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이가 빚에 쪼들려서 그 애가 너무 힘들어하는 걸 보니까 그래서 남편을 죽이려 한 거예요? 정수진 형사가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죽이려 한 게 아니라 그냥 잠깐 잠들게만 하려고 했어요. 인슐린을 조금씩 늘려서 저혈당 상태로 만들면 혼수 상태처럼 보일 거라고 인터넷에서 봤거든요. 그리고 의사가 사망 선고를 하면 빠르게 화장해버리려 한 거군요. 미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못한 건 알아요. 하지만 우리도 너무 절박했어요. 민준도 공범으로 자백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인슐린 과다 투여 방법을 알려줬고 화장을 서두르도록 재촉했습니다. 한편 병원에서는 박진수가 완전히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중환자실에 누운 그는 딸 서연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서연아. 내가 재혼하고 나서 너한테 소홀했지. 아빠가 살아계신 게 중요해요. 다른 건 다 괜찮아요. 그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아. 내가 그렇게 형편없는 남편이었나? 아빠 잘못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예요. 강민호 의사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검사를 했더라면 이런 일이. 아니에요, 선생님. 서연이 말했습니다. 선생님도 과로에 시달리고 계셨잖아요. 시스템의 문제예요. 강 의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응급실의 사망 진단 프로토콜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광수 아저씨는 회사 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했습니다. 업계 지인들의 도움으로 어음부도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최병철 장례지도사는 이 사건으로 인해 전국 장례식장의 최종 확인 절차가 강화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박진수는 회사를 정리하고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더 이상 돈에 쫓기는 삶을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아버지의 카페 옆에 작은 집을 얻어 주말마다 아버지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잃어버렸던 10년의 시간을 되찾는 중이었습니다. 한미숙과 박민주는 살인미수 혐의로 각각 8년,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카페에서 아버지와 딸이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빠, 그때 관 속에서 무슨 생각했어요? 이상하게 꿈을 꾸는 것 같았어. 내가 공중에 떠 있고 아래에서 사람들이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런데 움직일 수가 없더라고. 무서웠겠어요. 무섭긴. 그냥 너무 피곤해서 푹 자고 싶다는 생각만 들었어. 그러다가 내 목소리가 들렸지. 아빠하고 부르는 소리. 그래서 깨어나신 거예요? 응. 내 딸이 부르는데 어떻게 안 깨어나겠어. 두 사람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죽음에서 돌아온 남자는 이제 진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발생 가능한 의학적 상황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픽션입니다. 저혈당 쇼크는 실제로 가사 상태어 페런트 데스와 유사한 증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사망 진단의 정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